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최근 안국역, 잠실역,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게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시도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에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실종됐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당은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민주당이 공당이 맞느냐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은 일부가 노후화돼 철거된 것이 사실이나 이를 보수 제작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자, 민주당식 독도 괴담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를 즉각 중단해라.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체계적인 독도 지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수도 여러 번 반복되면 그 고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서 대일 굴종외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독립기념관장 인선도 그렇고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이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고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어쨌든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포기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 같은 문제에까지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독도 문제는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한일 관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예민한 그런 쟁점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거를 이제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번에 뭐 지하철 역사에서 그 이 이동에 조금 좀 방해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철거를 했다든지 내지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를 했다든지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다른 조형물들은 또 철거를 안 했대요. 거기 그 이 통로에 있는 다른 조형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권의 공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정권의 공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를 했다. 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사태를 키우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정권 들어선 이후에 한일 관계라든지 어쨌든 대일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의 훼손이나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데다가 이제 뉴라이트 인사들이 우리의 근현대사 관련된 단체들의 연이어서 뭐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교수님, 예. 박 의원님은 뭐 해프닝 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여러 어떤 태도나 행동들이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저는 상당히 우리 정부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일부 사회 진영에서 과대하게 노출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잘 지내보자 이런 그 기조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극우라든가 뉴라이트 인사들이 어떻게 겹쳐졌는지 대통령을 어떻게 뭐 정진세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잘 있는 독도 조형물을 갑자기 철거한다.
잠실역이나 안국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뭐 매일 왔다 갔다 몰랐는데 전쟁기념관의 독도 기념관 조형물은요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뒤에 그 VOD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철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도가 보이는데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뭐 기시다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가 좀 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독립기념관장 문제 때문에 한번 지지율 하락을 겪었는데 이런 거 괜히 또 그 빌미를 주고 결국은 이 독도 문제 나오면 나오는 사람이 그 이영훈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독도는 환상의 섬이다 이래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오늘 이영훈 교수가 또 그 모시는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가 그 보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보수 신문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에 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보기에도 이거 조선일보에서 뉴라이트 원조의 한면 인터뷰한다. 뭔가 정부와 보수 언론과 뭐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정부의 기조를 이렇게 갖고 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잘 그 어떤 관계를 갖는 거 이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어떤 의원이 김자진 장군이 좌파하고 연루돼 있다. 이거 해가지고 또 삑살이 나가지고 지지율 또 하락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에서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저는 거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같은 고수 패널이지만 호준석 대변인이 약간 반론을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독도 지우기를 해서 정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회생활조차 힘든 거 아닙니까? 누가 독도 지우기를 합니까? 왜 합니까? 이게 그 우연적으로 낡은 조형물 교체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것들이 겹친 건데 그것을 이제 또 선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기시다 총리가 오는데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여기 독도 조형물 없으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반일 빼고는 국가 비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친일 몰입 빼고는 어떤 전략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 이 시대에 왜 친일을 하겠습니까? 친일이 아니라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를 우리가 우리나라 선진국 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때로는 욕먹어 가면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가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는 아마 민주당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북중러는 점점 더 밀착되고 있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이미 뭐 비핵화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민주당, 공화당,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정강에서 뺄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됐는데 중국은 그냥 닥치고 유엔 안보리에서 보지 않습니까? 닥치고 그냥 북한 편이고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 복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 중국 경제가 점점 더 자국 중심적으로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제 하나로서 일본 경제가 또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자라는 것이지 누가 지금 독도를 지우고 누가 친일을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 독도 문제는요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외교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다 우리가 동의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일본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분쟁 수역처럼 돼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신한일어업 협정할 때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논란과 비판이 많았지만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천황폐하라는 공식 호칭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단일팀이 쓰는 그 깃발에서 처음에 울릉도 독도가 들어있었는데 일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뺐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 피겨 프리스케이팅 하는 데서 음악에 홀로 아리랑의 독도라는 가사는 묵음 처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 욕먹을 일들이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서로 국제사회에서 역학관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면요.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때 무슨 7개월만 지나면 해류가 다 들어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10년 뒤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선동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혈세를 1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간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네. 부위원장, 네. 이제 호 대변인은 결국 이제 민주당이 이 독도 지우기 이른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맨 거에 대해서 이 선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게 독도 조형물 철거하는 거만 국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뭐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형물 자체에서 머무는 논란이 아니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계속 보여져 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그때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 중일마다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서 그거로 참으로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개선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바보 같은 외교를 했냐, 뭐 이런 비판들 많이 하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관계의 개선이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뭐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관계를 개선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일본의 모든 선의에만 기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계신 거고,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형물 철거로 지금 나타난 것이지만 그 밑에 저변에 혹시라도 독도와 관련해서 또는 이 정부의 그 일본과의 어떤 관계 또는 정책에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견제하고 살펴보는 것 야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실태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이 방송 유튜브로 실시간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선 독도 관련 조형물 당장 원상 회복시켜라, 관계자 공무원 파면시켜 본보기를 보여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기시다 방문 반대한다, 차라리 오지 마라, 이런 의견. 또 독도가 기시다 방안에 방해가 됐나, 그래서 치우기 시작한 건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의견. 또 반면에 망상도 이 정도면 치료가 시급하다, 제1야당 대표가 병상에서 선동처럼 꼭 이런 짓이 해야 하나, 이런 의견이요. 코로나로 입원했으면 이 대표는 바깥 일은 신경 끄시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동시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독도 지우개 행동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꼭 밝혀달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논쟁은 계속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느 시대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인데 이재명 대표 언행을 보면 까마득한 과거 속을 헤매는 듯하다. 이 정부 여당의 반일 프레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 지우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고 있는가, 황당하다. 이 제1야당 대표가 이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말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괴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지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사실상 칭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글쎄요, 이게 점점 더 이게 그 설전의 수위, 그 정쟁의 수위만 높아져 가는데 양측 다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직 광역단체장이시고, 물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그 지하철 역사 내에 해당 조형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철거한 것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뭐 교통공사 차원의 판단이지 서울시가 그걸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뭐 서울시를 끌어들였다라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뭐 이런 이슈에 그 오세훈 시장이 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정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도 좀 격합니다. 무슨 괴담 정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 그 이게 무슨 괴담 정치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게, 앞서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누적될 만한 그런 어떤 이 정부가 이 행보를 보여왔고, 그런 어떤 누적된 그 어떤 인상의 연장선에서 그게 오해면 오해고, 평가면 평가고, 비판이면 비판이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뭐 국민의힘 구성원들 내부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못 내는 게 사실이잖아요. 독립기념관장 꼭 그런 사람으로 임명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굳이 뭐 이렇게까지 또 한편에서 정쟁을 확대하고 논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나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좀 박찬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이게 영토 사수의 의지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무슨 을지 포커스 훈련, 그 을지 프리덤 훈련 시작하는 날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는데, 아마 그걸 갖다가 이제 우회적으로 꼬집으면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레토릭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어쨌든 여야 대표 회담이든 이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이든 뭔가 이게 지금 정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내지 소통이 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소모적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해봐야 이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재명 대표 먹고 사는 집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민생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도 민생 얘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게 가뜩이나 지금 뭐 의료 대란 이게 거의 이제 의료 붕괴 위기까지 접어들었는데,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이렇다 할 지금 돌파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한 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전반적인 그 국면 전환이 좀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오늘 그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 벽면에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글씨를 써서 독도 사진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제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는데 이거 좀 반론을 하셔야죠. 아니 저는 윤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셨을 때 왜 민주당이 저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체제나 역사상 어느 체제 어느 국가에나 반국가 세력은 있습니다. 그런 거 잡으라고 첩보기관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있고 또 경찰 검찰의 대공수사권 이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분단 체제고요.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첩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반국가 세력을 잡는 것이 그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 말에 그렇게까지 반응하는지, 더더군다나 오늘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민주당은요, 친일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막 몰이를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친일 선동하면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상한 것은요, 북한에 대해서 친북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오히려 옹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했을 때요, 북한이 오물풍선 내려 보냈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격렬하게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왜 민주당이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그와 비슷한 행동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많은 도발을 해도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지금도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헌법상. 그리고 한 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우리의 친척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재단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추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이 있어야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압박이 돼서 북한이 인권 유린하는 거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페이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 반일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노후 시설물 교체도 이제 보강해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일본의 의도가 독도를 분쟁 지역을 만들어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전략인데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자꾸 다투다 보면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비단 조형물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뭐 정부의 어떤 대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야당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조형물만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 또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이 전혀 들으시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과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의심쩍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내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시면서 그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물 반잔을 채우면 반잔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일본의 선의에 정말 기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물을 반잔을 정말 채워줬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저는 계실지 좀 의문입니다. 그 물도 오염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우리가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예민하게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뭐 허상 때리기에 골몰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공식 행사장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허상 때리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2024년에 반국가 세력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렇다면 대통령도 허상에 지나지 않는 뭔가 이념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우려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격화되지 않으려면 사실 정부나 또 여당에서 관련돼서 입장을 명확히 해주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